운명의 모래시계 구화. 진영의 뒤늦은 깨달음 시작. 일부 민주의 당황스러운 아침. 민주는 어젯밤 꿈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그런 꿈을 꿨지? 거울을 보니 볼이 아직도 붉었어요. 그때 진영이 세면대 앞에 나타났어요. 민주야,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민주가 차갑게 말하며 세면대를 비켜줬어요. 진영은 민주의 차가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서운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칫솔 여기 있어 하며 챙겨줬을 텐데 이런 게 당연한 거겠지. 2부 진영 없는 아침 식사. 아침 식탁에서 민주와 영찬이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바빠서 먼저 나가셨어. 민주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요즘 아빠 이상해요. 맨날 우울해 보여. 영찬이의 걱정 어린 말에 민주가 가슴이 아팠어요. 영찬이까지 눈치채고 있구나. 영찬아, 오늘 방과 후에 선재 아저씨 만나기로 했지? 네, 정말 좋아요. 영찬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민주는 선재를 떠올리며 또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늘 물어봐야겠어. 우리가 정말 친구였는지. 3부 진영의 불편한 출근길. 진영은 차 안에서 평소와 다른 아침을 보냈어요. 민주가 챙겨준 아침밥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어요.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네. 진영이 중얼거리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차 안에서 먹는 삼각김밥은 쓸쓸했어요. 민주가 해준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그리웠어요. 20년 동안 그런 걸 다 해줬구나. 4부 민주와 선재의 만남. 점심시간 학교 앞에서 만난 민주와 선재. 민주는 계속 선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민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선재 씨와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선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예전에 친구였나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꿈이 너무 생생했어서 마치 실제 기억 같았어요. 5부 선재의 조심스러운 대답. 어떤 꿈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그게 좀 부끄러운 꿈이었어요. 부끄러운 꿈이요? 석양이 비치는 옥상에서 우리가. 민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재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 옥상에서의 첫 고백. 정말 그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혹시 그 꿈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게 좋아한다고. 민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주씨, 혹시 정말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6부 진영의 쓸쓸한 점심. 같은 시간, 진영은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박진영.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대학 동기 상우였어요. 상우야, 오랜만이다. 혼자 밥 먹어? 웬일이야? 도시락은? 오늘은 그냥 식당 밥 먹게. 진영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부럽다 정말. 대학 시절부터 하면 거의 20년 됐나? 너희 여전히 인꼬 부부인가 보네. 상우의 말에 진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요즘도 도시락 매일 싸줘? 민주가 정말 현모양처야. 응, 매일 싸주는데 오늘은 아파서 못 싸줬어. 그래서 오늘만 식당 밥 먹는 거야. 진영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민주 몸조리 잘하라고 해. 우리 나이 때부터는 진짜 건강 관리해야 한다.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영은 씁쓸했어요. 민주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7부 나경의 불만. 오후, 나경은 홀로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고 나왔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나경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어요.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뭐해? 회사에 있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우리 아기 건강해. 그래. 다행이다. 진영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뭐야? 기쁘지 않아? 기쁘지.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 뭔 상황? 빨리 이혼 서류 준비했어? 나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팔부 나경의 분노. 아직 준비 못했어. 진영의 대답에 나경이 폭발했어요. 아직 못했다고? 벌써 며칠째야. 나경아, 이런 일은 시간. 우리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나경이 소리쳤어요. 혹시 최민주한테 정이 남은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미적거려? 진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민주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알겠어. 나 올해는 못 참아. 명심해. 나경이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구부 민주의 기억 조각들. 카페에서 선재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선재씨, 정말 우리가 친구였던 건가요? 민주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민주씨가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 정말 친구였다는 거네요. 네, 아주 소중한 친구였어요. 선재의 말에 민주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꿈이 진짜 기억이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더 기억날까요? 민주가 안타깝게 물었어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선재가 민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민주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10부 진영의 후회 시작. 저녁, 진영이 집에 돌아왔어요. 민주는 영찬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영찬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와. 진영이 소파에 앉으려는데 민주가 일어났어요. 영찬아, 이제 씻을 시간이야. 네, 엄마. 영찬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영은 혼자 TV를 보며 공허함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민주가 옆에 앉아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 11부 민주의 또 다른 꿈. 그날 밤 민주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3명이 함께 공부하는 꿈이었어요. 민주야, 이 문제 좀 가르쳐줘. 진영 같은 남학생이 말했어요. 선재가 더 잘하는데? 꿈속에 민주가 대답했어요. 선재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잖아. 나는 너한테 배우고 싶어. 알았어. 이 예비 선생님 최민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어디 책을 한번 펴보거라. 에템. 민주의 능청에 두 남학생이 동시 웃었어요. 푸하. 선재 같은 남학생은 민주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진영 같은 남학생이 민주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손짓했어요. 민주의 몸을 기울이자 귀에 속삭였어요. 민주야, 우리 같은 대학교 가자. 꼭. 그래. 좋아. 민주가 작게 대답했어요. 선재 같은 남학생이 말했어요. 너희 둘이 뭐라고 속닥거리는 거야? 나 빼놓고. 그때 어디선가 짜증스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좀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로를 바라보며 키득댔어요. 아, 너 때문이잖아, 이선재. 너희가 먼저 나 따돌렸잖아. 푹. 그 순간 민주가 깨어났어요. 이번에는 슬픈 기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그리울까? 12부 나경의 이기적인 요구. 같은 시간, 나경은 진영에게 또 전화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아기용품 같이 보러 가자. 나경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난 임산부라고. 나경이 투정을 부렸어요. 그리고 오빠, 나 요즘 입덧이 심해서 혼자 있기 힘들어. 저녁에 와줄 수 있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당분간 계속 와줬으면 좋겠어. 아, 매일은 힘들어. 왜? 최민주 눈치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오빠 아이 가진 여자인데. 나경의 이기적인 요구에 진영은 한숨이 나왔어요. 민주는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떼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진영을 먼저 챙겨줬었어요. 13부 진영의 초라한 모습. 점심시간, 진영은 지난번 식당에서 상우를 만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싫어. 사람들 눈을 피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회사 뒤편 구석진 곳에서 먹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같은 사무실 직원 김대리였어요. 아, 김대리. 여기서 뭐 하세요? 도시락은? 김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바람도 쐴 겸. 평소에는 아내분이 싸주신 도시락 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냥. 진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대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어요. 진영은 혼자 남겨져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초라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숨어서 밥을 먹게 되다니. 내 처지가 참 처량하네. 14부 영찬이의 복잡한 마음. 방과 후 민주는 선재와 함께 영찬을 데리러 갔어요. 엄마, 선재 아저씨. 영찬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선재가 물었어요. 공원에 가요. 그네 타고 싶어요. 좋아. 세 사람이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찬이는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집에서는 보기 힘든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영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선재 아저씨 좋아해요? 민주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아저씨랑 있을 때 많이 웃어요. 영찬이의 솔직한 말에 민주가 당황했어요. 그냥 좋은 분이라서. 나도. 영찬이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나도 선재 아저씨 좋아해요. 나랑 많이 놀아주고 재미있어요. 영찬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빠한테는 미안해요. 영찬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의 가슴이 아팠어요. 영찬아, 엄마가 기쁘다면 나도 괜찮아요. 영찬이의 쓸쓸한 표정에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른들의 일로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준 건지. 15부 진영의 자각과 충격적인 깨달음. 그날 저녁 진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와 영찬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오늘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찬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진영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아, 아빠 왔구나. 응. 뭔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냥. 영찬이가 대답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저씨, 저번에 그 사람인가? 나경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지금 뭐해? 집에 있어. 혼자? 최민주는? 같이 있어. 그 여자가 뭘 해줬는데? 갑자기 나경이 울컥했어요. 나처럼 오빠 좋아한다고 말해줘. 나처럼 오빠를 위해 모든 걸 바쳐. 나경의 말에 진영이 민주를 바라봤어요. 민주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별말 없이 묵묵히 한자리에 있던 민주의 모습이었어요. 나경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을. 생각? 또 생각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예뻐. 나보다 더 젊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오빠 애까지 가졌는데. 나경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자 진영은 문득 깨달았어요. 나경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였죠. 하지만 민주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었어요. 그때 진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영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영찬이 아버지, 내일 학부모 상담 있습니다. 혹시 참석 가능하신지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확인해 주셨습니다. 진영이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진영에게도 미리 알려줬을 텐데. 설마 혼자 갈 생각이었나? 나한텐 말도 없이. 그때 거실에서 민주와 영찬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내일 아저씨도 만날 거야? 응. 아마도. 좋다. 아저씨는 성이 뭐랬지? 이씨래. 이선재. 그 순간 진영의 몸이 굳었어요. 이선재? 설마 그 이선재? 진영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과 민주, 그리고 선재. 세 사람의 우정과 그리고 삼각관계. 설마 정말 그 선재인 건 아니겠지? 진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그 선재라면 민주가 다시 선재와. 진영은 급작스럽게 밀려오는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진영이 선재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세 사람의 얽힌 인연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어요.
진영은 민주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선재는 진영이 아는 그 선재일까요? 그리고 민주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올까요? 10화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